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시각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기이하고도 서늘한 미스터리의 끝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조선의 어느 깊은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도성박 울창한 대나무 숲을 뒤로하고 자리 잡은 최대감의 기와집은 근방 십리 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드높은 소술대문과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이 뿜어내는 위엄과는 달리 최근 이 집안에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활기찬 하인들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었고 밤이 되면 짐승조차 옳지 않는 정막만이 저택을 휘감았습니다. 그 정막의 중심에는 이 집안의 며느리 서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는 청상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절과 효심은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라 하여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송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효부가 또 어디 있겠나. 남편 잃은 살품도 가누기 힘들 텐데 병든 시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살을 떼어 국을 끓인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니 말일세.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그 정성이 정말이지 눈물겨워 볼 수가 없어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쑥덕이는 소리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서씨 부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흐트러짐 없이 맑고 단호했습니다. 최대감의 병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헛기침으로 시작되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아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 뚜렷한 병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최대감의 방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헛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차라리 죽여다오. 내 몸속에서 불이 끓는구나. 서씨야, 서씨야, 물 좀 다오. 아니, 물은 필요 없다. 저 달빛을 가려다오. 고통에 찬 시아버지의 절규를 들으며 서씨 부인은 밤새 뜬 눈으로 탕약을 다렸습니다. 매캐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에서 그녀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땀방울을 흘리며 약탕기를 지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승의 사람이 아닌 듯 고결하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헌신,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오히려 인간미를 지운 듯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금음달이 희미하게 걸려있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자시가 넘어 축시로 향하던 시간, 집안의 자비를 도맡아 하던 머슴 돌쇠는 요일을 느껴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간혹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댕그렁거리며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다시 행랑채로 돌아가려던 돌쇠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사랑채와 안채를 구분하는 중문 너머 안채의 담장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 것입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도둑인가? 돌쇠는 숨을 죽이고 담장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라기엔 너무나도 침착하고 익숙한 몸놀림이었습니다. 돌쇠가 마당의 늙은 감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을 때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항상 정갈하게 쪽진 머리에 흐트러짐 없는 옷매무새를 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하얀 소복 치마를 허리춤에 질끈 묶어 올린 채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하게 담장을 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 규수로서, 아니 여인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설마 작은 마님?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게야. 저렇게 얌전하신 분이 야밤에 담을 넘다니 그럴 리가 없어. 돌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것은 틀림없는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위에 가볍게 올라서더니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내 그녀는 담장 밖 어둠 속으로 훌쩍 몸을 던졌습니다. 탁! 착지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돌쇠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병든 시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이 위중한 시기에 모두가 잠든 새벽 몰래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감 댁 하인들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자신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헛소문을 퍼뜨려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죄로 멍석마리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이 간질거리는 것을 참지 못한 그는 결국 부어거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범, 그게 참말인가? 작은 마님이 담을 넘었다고? 자네가 밤에 뭘 잘못 먹고 헛것을 본 게지. 그분이 어떤 분인데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일 분이 담을 넘어? 허이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부어거미는 순사리를 쳤지만 그녀의 눈빛 또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던 미묘한 위화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서씨 부인의 행동 거지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퍼져 있던 의구심이었습니다. 낮에는 지극정성으로 시아버지를 간호하고 약을 다렸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녀의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나 무엇인가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게다가 최대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최대감은 공포에 질려갔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약을 치워라. 그건 약이 아니야. 독이다, 독. 대감은 발작을 일으키며 서씨 부인이 가져온 탕약 그릇을 내치곤 했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여름과 함께 검은 약물이 바닥에 쏟아지면 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무표정만이 가면처럼 얼굴에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기력이 쇠하셔서 헛것이 보이시는갑니다. 이 약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어서 드세요.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새로 다려온 약사발을 내밀면 최대감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억지로 약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은 날 밤이면 어김없이 대감의 비명이 사랑채를 울렸습니다. 돌쇠가 담 넘는 서씨 부인을 목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의 분위기는 더 흉흉해졌습니다. 소문은 하인들의 입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어젯밤에도 나갔대. 이번엔 내가 똑똑히 봤어. 뒷문 빗장을 소리도 없이 열더니 숲적으로 사라지더구만. 맞아, 나도 봤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 작은 머님이 나갈 때 신발도 신지 않았다는 거야. 하얀 버선발로 그 거친 산길을 가는데 발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란 말이지.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해. 아니면 작은 마님이 귀신이거나.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효부라는 칭송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대감의 병세를 살피러 왔던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나가는 길에 혀를 찼습니다. 이상하군. 참으로 이상해. 대감마님의 증상은 마치 독초에 중독된 것과 흡사한데 맥은 또 멀쩡하니원.
게다가 몸에서 나는 이 냄새, 이건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닌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어찌 이런 악취가 난단 말인가. 의원의 혼잣말을 엿들은 돌쇠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 그것은 그날 밤 밤장 너머로 사라지던 서씨 부인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맡았던 냄새와 같았습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그러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향기가 섞인 기묘한 악취.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도대체 작은 마님은 밤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대감마님의 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자시가 되자 어김없이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기름칠을 하지 않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는 방문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서씨 부인의 하얀 소복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보자기에 쌓인 그 꾸러미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 살아있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듯, 혹은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듯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담장이 아니라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우물가였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폐쇄된 그 우물은 뚜껑이 덮인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맨발로 마루를 내려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공포를 눌렀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서씨 부인은 들고 있던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물 뚜껑을 덮고 있던 무거운 돌을 여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들어 옆으로 치웠습니다. 드르륵. 돌이 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우물의 검은 입구가 입을 벌리자 그 안에서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씨 부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오늘 밤이면 그 늙은이의 숨통을 끊고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아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긁힌 쇠처럼 거칠고 증오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일까? 죽은 남편? 아니면 우물 속에 사는 귀신? 서씨 부인은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갓 잡은 듯한 짐승의 간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붉은 덩어리. 그녀는 그것을 우물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첨벙. 깊은 물소리가 들려야 할 우물에서 둔탁하고 끈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물이 아닌 진흙탕 혹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우물 안에서 기괴한 소리가 화답하듯 길려왔습니다. 고로록, 첩첩, 캬. 무언가가 씹어먹는 소리.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그 소리에 돌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스락. 마른 낙엽이 그의 엉덩이 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우물가에 서 있던 서씨 부인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쇠가 숨어있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 달빛을 받은 그녀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냐? 그녀의 물음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버선발이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스륵 스륵 하는 소리가 돌쇠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돌쇠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지만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의 그림자가 돌쇠를 완전히 덮쳤을 때
그녀의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손끝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에서 최대감의 처절한 비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아! 살려줘! 귀신이다! 귀신이 내 다리를 갉아먹는다! 그 비명 소리에 서씨 부인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사랑채 쪽으로 향한 틈을 타 돌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랑채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든 돌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끔찍한 저주가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주의 중심에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는 며느리, 서씨 부인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의 방 앞에는 핏물 섞인 도사물이 흥건했습니다. 대감은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혼절해 있었고 그의 다리에는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한 검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상처를 보더니 기겁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빨 자국이 아닙니까? 모두의 시선이 서씨 부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단아한 모습으로 시아버지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만은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 낀 검붉은 핏자국과 소매 끝단에 묻은 진흙을. 서씨 부인이 고개를 들어 하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쉿! 돌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젯밤 본 것을.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을. 최대감의 기괴한 병, 밤마다 담을 넘는 며느리, 그리고 우물 속의 정체불명 존재. 과연 서씨 부인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대감은 왜 며느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달빛마저 외면한 이 집의 담장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어둠은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명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옆자리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였지만 명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기만적인 연극의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은 그의 눈을 붉게 충혈시켰고 의심은 독버섯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 이제는 이성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뱀이 풀숲을 지나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깰까봐 숨조차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명수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문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아내의 실루엣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매무새를 다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목류병자처럼 혹은 누군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방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문이 열리며 나는 끼익 하는 소리는 명수의 심장을 긁어내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아내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닫힌 문을 노려보며 1분, 2분 시간을 세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싶었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의심만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의처증 환자로 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놈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이 깊은 밤 자신의 아내를 불러낸 그 파렴치한 사내의 낯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둘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명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둘러 옷을 걸치면서도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집안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움직여야 하는 처지가 비참했지만 그 비참함은 곧 살이에 가까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내의 하얀 치맛자락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내려가는 큰 길이 아니라 산 쪽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명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제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만 가끔씩 구름 사이로 비치는 창백한 빛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내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평소에 조신하고 느릿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혹은 쫓기는 사람처럼 그녀는 거침없이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명수는 거리를 유지하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하나가 그녀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명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랫마을의 김서방인가? 아니면 장터에서 가끔 마주치던 비단 장수인가? 그녀가 웃음을 흘리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내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명수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거칠어진 숨을 골랐습니다. 앞서가던 아내가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 뒤편의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대나무 숲 입구에 다다르자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쏴! 빽빽하게 들어찬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속삭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비웃음처럼 때로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딱딱 하는 마찰음은 명수의 뼈마귀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하얀 옷자락만이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명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대나무 숲에 얽힌 흉흉한 소문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은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숲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숲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습했습니다. 대나무 잎들이 하늘을 가려 달빛조차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팔을 휘저으며 앞을 가로막는 대나무 줄기들에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아내와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더 깊은 곳,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곧이다. 이제 곧 그 더러운 현장을 덮칠 수 있다. 그는 주먹에 힘을 주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대나무 사이로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명수는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저 앞 대나무 굴락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들리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혹시 눈치채고 숨은 것일까? 아니면 벌써 그놈을 만나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일까? 명수는 조심스럽게 아내가 사라진 지점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에서 썩은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 그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숲의 다른 곳과는 달리 대나무가 자라지 않은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 한가운데에는 덩굴 식물과 이끼로 뒤덮인 낡은 우물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우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우물의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돌로 쌓은 턱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아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으로 온 것은 분명한데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명수는 우물가를 빙빙 돌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진흙 위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땅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참지 못하고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나무 숲의 소음에 묻혀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대나무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댈 뿐이었습니다. 명수는 우물의 가장자리를 짚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검은 구멍에서는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명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명수는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빽빽한 대나무 줄기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그림자들이 마치 춤추는 귀신들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아내를 찾겠다는 일념은 어느새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아니, 애초에 내가 본 것이 아내가 맞기는 한 것일까?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의심과 혼란이 뒤엉켜 명수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검게 입을 벌린 우물이 마치 그를 삼키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이 대나무 숲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경고가 뒤늦게 떠올랐습니다. 귀신이 나온다거나 사람이 홀려 사라진다는 등의 흉흉한 소문들. 명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라고 믿었던 그 형태를 쫓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다시 한번 숲을 향해 소리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숲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소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명수의 귀에는 이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뒷걸음질로 천천히 공터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우물 안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박. 물이 튀는 소리였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벌레 소리도 아닌 분명한 물소리. 누군가 돌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수면이 무언가에 의해 흔들린 소리였습니다. 명수는 숨을 멈추고 우물 쪽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다시 한번 찰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깊은 바닥에서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공포가 극에 달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해야 한다는 호기심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아내가 저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저 안에 숨어있던 놈이 나오는 걸까? 명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성냥갑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성냥갑을 주부려던 찰나 숲속 어딘가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기괴한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전혀 다른 낯선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울리는 웃음소리에 명수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질투심으로 시작된 밤의 추격전은 이제 알 수 없는 공포의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를 것만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수는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흙과 마른 잎들이 손바닥을 긁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낡고 버려진 우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저 우물 속으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 숲이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환영을 보여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오늘 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불륜의 현장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무한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은 다시금 바람에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명수를 비웃는 듯 더욱 거칠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의 출구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 남겨진 우물은 여전히 그 깊고 어두운 입을 벌린 채 침묵 속에서 다음 먹잇감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기와지붕 위로 하얗게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동살이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지만 안채의 공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명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보료 위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찻잔 위로 피어오르던 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꽉 다문 입술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안을 채운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터져나올 폭풍을 예고하는 숨막히는 압력이었습니다. 마침내 문 밖에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발소리였습니다. 명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문지방 너머에서 들려오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이토록 거슬리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명수의 서슬퍼런 눈빛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올렸지만 명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다녀온 것이오? 명수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치맛자락 끝에는 밤이슬에 젖은 진흙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깊은 밤 누군가의 눈을 피해 험한 길을 다녀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명수의 시선이 그 흙 자국에 꽂혔습니다. 배신감과 의혹이 뱀처럼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사대부가의 안주인이, 그것도 지체 높은 가문의 며느리가 야심한 시각에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평소 누구보다 법도를 중시하고 정숙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명수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묻고 있지 않소? 이 새벽이 올 때까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돌아온 것인지 내게 고하란 말이오. 명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난밤 목격한 것, 그리고 그녀가 지켜야만 하는 그 사람은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명수의 가문뿐만 아니라 친정 가문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오해와 비난을 뒤집어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지아비를 위하는 길이고 가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서 씨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차라리 매질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입은 굳게 닫혀 열릴 줄 몰랐습니다. 서 씨의 침묵은 명수의 인내심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부정의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말하지 못하는가? 부부 사이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명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잡하고 끔찍한 상상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혹여 다른 사내를 만난 것인가? 아니면 가문의 해가 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그녀의 고요한 침묵은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친 봉작에 찻상이 흔들리며 찻잔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갈랐습니다. 부인,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요? 내게 숨기는 것이 무엇이오? 그 입을 열어 변명이라도 해보란 말이오. 명수의 고함이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혹은 순교자처럼 엎드린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결코 입을 열겠다는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명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토록 완강하고 독한 면이 그녀에게 있었던가. 지난 세월 온화한 미소로 집안을 다스리던 현명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알 수 없는 비밀을 품은 낯선 여인만이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믿음이 깊었던 만큼 상처는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소,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 이것이지요. 내게 진실을 고하는 것보다 그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아닙니까? 명수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가운 냉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 씨를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서 씨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 지독한 침묵이 명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핑계라도 된다면 속아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수에게 있어 아내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자 가장이 지닌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명수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마룻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장식용 검을 노려보았다가 다시 서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를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과 그녀를 안아일으켜 진실을 듣고 싶은 갈망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닫힌 입은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명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듣거라. 오늘 이 시각부로 너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명수의 서슬퍼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 씨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그녀의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천겹의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낮의 햇빛도 밤하늘의 달빛도 너에게는 과분하다. 네가 그토록 밤이 좋아 몰래 나다녔으니 이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지내게 해주마. 네가 그 더러운 입을 열어 진실을 토해낼 때까지 너는 이 방의 귀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명수는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밖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 문에 빗장을 걸어라.
그리고 오늘부터 안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금한다. 밥과 물을 넣어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 명을 어기고 안 사람과 사사로이 말을 섞거나 문을 열어주는 자가 있다면 그놈의 다리를 분질러 쫓아낼 것이다. 알겠느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들이 합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명수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씨는 여전히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처연하다 못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너를 구원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오늘 남편을 잃었고 가문을 잃었으며 너 자신마저 잃었다. 부디 그 침묵 속에서 네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거라. 명수는 횡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덜컥거리며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서씨의 가슴을 깨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안채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갇혀버린 방 안, 서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저앉듯 옆으로 쓰러지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고름을 꽉 쥐었습니다. 명수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그의 모욕적인 언사도 가혹한 처사도 모두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어젯밤 그녀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명수에게 사실대로 말해버린다면 벌어질 비극은 고작 이 방 안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막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죄인이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비의 경멸 어린 눈빛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살아왔던 부부의 연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다. 너는 귀신이다. 명수의 독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씨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어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고 그녀의 일상이 있었으며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닿을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께서 무슨 큰 잘못을 하셨기에 저리 노하셨을까? 밤에 몰래 나가셨다던데 설마 외간 남자라도.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고통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서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녀는 주문처럼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공포보다 비밀이 드러났을 때 닥쳐올 파국이 더 두려웠습니다. 서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자세를 굳혀앉았습니다. 비록 몸은 이 좁은 방에 갇혔을지언정 그녀의 의지마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수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이 모든 위태로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침묵이라는 감옥 속에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는지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씨의 마음속 한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던 그 눈빛, 피 묻은 손으로 건네던 낡은 서찰.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안익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그 서찰을 저골이 깊숙한 곳,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명수가 알게 된다면 당장 관아에 고발하거나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을 것입니다. 명수님,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를 미워하고 경멸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다치지 않습니다. 서씨의 독백은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갇힌 방 안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먼지들이 빗줄기를 타고 춤을 추듯 떠다녔습니다. 그녀는 그 먼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안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쓸어내 버려야 할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먼지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덮을 비극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지 밖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개구멍 같은 문이 열리고 밥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밥 한 공기와 물 한 그릇, 그리고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인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 씨는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물그릇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속을 잠시나마 식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다시 안채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간간히 술상을 들이라는 호통 소리만이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서 씨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허락되지 않은 방, 그녀는 스스로를 어둠과 동화시켰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명수는 어떤 식으로 그녀를 옥죄어 올까? 그리고 그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서 씨는 흔들리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각오의 맛이자 고통의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이 문이 다시 열리는 날 자신이 시체가 되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비밀만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정막은 이제 그녀의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명수가 내린 형벌인 침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아 서 씨는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빗장은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고립무원. 서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청각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명수의 거친 기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쳐도 좋으니 부디 건강만은 상하지 않기를. 죄인 주제에 지아비를 걱정하는 자신의 처지가 우스웠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새벽은 멀었습니다. 갇힌 방 안에서 시간은 진흙처럼 끈적하게 흘러갔습니다. 서 씨는 다가올 아침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또다시 명수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할지라도 그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침묵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서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누구에게 닿을지 모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시련이 가문의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명수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기를.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차가운 방바닥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 굳게 걸어잠긴 방문은
아무리 밀어도 꿈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며느리의 기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문고리에 굵은 자물쇠를 채우고는 발소리를 죽여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 갇힌 서 씨는 차가운 아랫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되는데, 오늘이야말로 그 약을 구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 그녀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시가 가까워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집 전체를 옥죄어 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서 씨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이어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이었습니다. 서 씨는 방문으로 달려가 문틈에 귀를 대었습니다. 단순한 기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생명력이 아닌 죽음의 기운이 역류하는 소리였습니다.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마루를 울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님! 다급하게 의원을 찾는 고함이 터졌지만 이 깊은 밤 산중의 집으로 당장 달려올 의원은 없었습니다. 서 씨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가야 합니다. 그녀가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대답 대신 비명에 가까운 남편의 외침만이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열이 오르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어르신 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아니, 저것 좀 보십시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인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서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매일 밤 산으로 올라가 기이한 의식을 치르고 받아오던 그 약물이 끊기자 억눌려 있던 병마가 굶주린 짐승처럼 시아버지의 육신을 파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 씨는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밖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집안을 지탱하던 얇은 결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구슬프면서도 섬뜩한 곡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 대들보 위에서 들리는가 하면 어느새 마루 밑바닥에서 들려왔고 다시 서 씨의 바로 등 뒤 벽 너머에서 속삭이듯 들려오기도 있습니다. 누구냐? 누가 밖에서 우는 것이냐? 남편이 마당을 향해 호통쳤지만 곡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 화답하듯 집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문짝이 제멋대로 흔들리고 부엌의 식기들이 잘그락거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하인들이 안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을 든 하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집안의 풍경은 기이하게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듯 춤을 추었고 담장 너머의 나무들은 괴물의 팔처럼 늘어져 집을 감싸안는 형상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다시금 시아버지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흡사 늪지대 진흙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포소리처럼 끈적하고 불길한 소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뛰쳐나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 냉수를 가져와라. 아버님 목이 타들어간다 하신다. 어서! 남편의 구함에 여종 하나가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찾았습니다. 서 씨는 방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안 돼. 물을 쓰면 안 돼.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안에 허락된 생명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갇힌 그녀의 목소리는 밖으로 닿지 못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쨍그랑 하고 바가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이어 여종의 찢어지는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야! 피다! 남편과 하인들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 씨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려 애썼습니다. 부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횃불의 붉은 빛이 부엌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뒷걸음질 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간에 가득 담겨 있던 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붉은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물을 뜨려던 바가지에는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에서도 뚝덩이 들썩거리더니 붉은 거품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한 말이냐? 남편은 머리를 감싸지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물가로 달려간 하인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는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우물 물조차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하는 시아버지에게 가져다줄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채의 신음소리는 이제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몸 안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그 자리를 사악한 기운이 채우는 듯 시아버지의 몸에서는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뚝뚝 들려왔습니다. 서씨!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남편이 갑자기 서씨가 갇힌 문 앞으로 달려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문을 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각을 넘겼고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탁해져 갔습니다. 서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이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집안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 해내야 했던 일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덮치려는 거대한 재앙을 매일 밤 몸으로 막아내고 달래어 다시 돌려보내는 제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빗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이제 집안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합창처럼 변했습니다. 벽 틈새에서, 마루 밑에서, 심지어는 저 하늘 위에서 수많은 원혼들이 입을 모아 우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마당의 흙바닥이 꿈틀거렸습니다. 붉은 핏물이 스며든 땅이 질척해지며 마치 무덤 속에서 무언가 기어나오려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 쪽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엄청난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갇힌 것은 서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이 저주받은 밤의 결계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굵고 걸걸하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닌 어린 아이의 목소리 혹은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빙이었습니다. 육신의 주인을 잃어가며 온갖 잡귀들이 빈 껍데기를 차지하려 몰려든 것입니다. 남편은 문 앞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풀 용기조차 나지 않는 듯했습니다. 서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피비린내가 문풍지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피는 시작일 불과하다는 것을. 날이 밝기 전까지 이 집안은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씨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밤에 쓰고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잿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방문 밖에서 울부짖는 저 원혼들의 진임을 잠시나마 늦출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잿가루를 문지방 아래 뿌렸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잿가루가 검게 타오르며 얇은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곡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직전의 숨고르기였습니다. 쿵, 쿵, 쿵. 마당 한가운데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흙을 밟는 소리, 질척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집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갇힌 서씨는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 그리고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향해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다 죽기 전에 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남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거대한 발소리가 사랑채 방마루에 도달했을 때 남편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자물쇠로 향했습니다. 찰그락! 금속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밤새 문사를 뒤흔들던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명수는 손바닥에 맺힌 식은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복도 끝 아내의 방을 응시했다.
부적을 붙이고 자물쇠를 채운 그 순간부터 집안의 기이한 현상은 멈추기는커녕 더욱 사나워졌다. 벽장 속에서 들려오던 긁는 소리는 이제 마루 밑, 천장 위, 심지어 명수의 귓가에까지 들러붙어 끈적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아내를 가둔 것은 보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집안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빗장을 명수 자신의 손으로 부러뜨린 행위였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 넣는 그 짧은 찰나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철컹. 둔탁한 금소금이 정석을 깨뜨리자 명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미쳐버린 아내가 짐승처럼 달려들지도 혹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윤곽을 비추었다. 서시 부인이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마치 명수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지만 지난 며칠간 명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광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기이할 정도로 투명한 평온함이었다. 당신, 괜찮소? 명수의 물음은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부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하얀 소복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쓸었다. 그녀는 명수에게 다가와 그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쥐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은 명수의 손보다 더 따뜻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온기라기보다는 열병을 앓고 난 뒤에 남은 미열처럼 묘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이제 가시지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명수는 홀린 듯 그녀의 이끌림에 따라 방에 나섰다. 복도를 지나 대청마루를 내려가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늘 익숙했던 기둥과 석가래가 낯설게 비틀려 보였고 어둠 속에 잠긴 가구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는 듯했다.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를 벗어나 뒤뜰로 향했다. 그곳은 명수가 어릴 적부터 발을 들이지 말라고 엄하게 교육받았던 곳, 집안에 섭동사니를 쌓아두거나 쓰지 않는 농기구를 방치해둔 버려진 공간이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발목을 휘감았다. 가을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뒤뜰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부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뒤뜰 가장 구석진 곳, 늙은 감나무 아래에 있는 낡은 우물가였다. 그 우물은 명수가 이 집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말라 있었다. 뚜껑은 썩어가는 나무 판자로 얼기살기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무거운 돌덩이들이 눌러져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저 우물이 재수가 없으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늘 호통치셨다. 명수는 그저 물이 나오지 않아 폐쇄한 우물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달빛 아래 드러난 우물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봉인해둔 흉물스러운 무덤처럼 보였다. 부인은 우물 덮개 위에 올려진 돌들을 하나씩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듯 조심스럽고 애처로웠다. 명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감나무 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리며 마른 잎을 우물 위로 떨어뜨렸다. 서방님, 이 우물이 왜 말랐는지 아십니까? 부인의 질문에 명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부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우물 덮개 위에 걸터 앉았다. 30년 전입니다. 이 댁에 시집 오기 전 저는 이 근방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집 터가 세기 때문에 여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것은 터 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죄 탓이었지요. 명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부인의 눈빛이 우물 속 어둠을 꿰뚫어 보듯 깊어졌다. 아버님께서 젊으셨을 적 이 집에는 옥분이라는 어린 하녀가 있었습니다. 고아였지만 솜씨가 야무지고 얼굴이 고와서 동네 총각들이 다들 눈독을 들이던 아이였지요.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님은 그 아이를 억지로 탐하려 하셨고 아이가 반항하자 홧김에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빼물었다. 명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엄격하고 도덕적인 선비로 살아오셨던 아버지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집안의 기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살인을, 그것도 파렴치한 육정 때문에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명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아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명수의 기억 한 구석에서 잊고 있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아주 어릴 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아버지가 흙투성이가 된 채 헛간에서 나오던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옥분이 누나가 보이지 않았던 기억. 집안 어른들은 옥분이가 도망을 갔다고 했고 어린 명수는 그 말을 절석같이 믿었다. 아버님은 그 아이의 시신을 이 우물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흙과 돌을 재워넣어 입을 막으셨지요. 그날 이후로 멀쩡하던 우물물이 빛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물길이 끊긴 것이 아니라 원한이 물길을 막은 것입니다. 부인은 우물 덮개를 손톱으로 긁어내렸다. 기익 하는 소리가 명수의 뇌리를 마구 들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물 한 모금 없는 이 마른 우물 바닥에서 차가운 돌틈에 끼어 뼈가 으스러진 아이가 살려달라고 춥다고 울부짖는 소리를요. 제가 몸져 누웠던 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원한이 넘쳐 흘러 이 집안을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제 몸을 내어주어 그 아이를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가 방 안에 틀어박혀 구슬하듯 중얼거리고 때로는 발작처럼 소리를 질렀던 것은 귀신에 들려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죄악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복수하려는 원혼과 명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파제였던 것이다. 명수가 그녀를 가두고 자물쇠를 채웠을 때 그는 유일한 방패를 치워버리고 원혼에게 길을 터준 꼴이었다. 그 아이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기에 눌려 나오지 못하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야 억눌린 한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방님, 며칠 전부터 들리던 그 소리들, 문을 긁고 천장을 두드리고 서방님의 목을 조르려던 그 손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옥분이가 이 우물 속에서 기어나와 서방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우물 덮개 아래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주먹으로 나무 판자를 올려치는 듯한 소리였다. 뒤이어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음과 함께 우물 덮개 위에 쌓여있던 돌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멈추고 사위가 죽은 듯 조용해졌지만 오직 우물 안에서만 끓어오르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명수는 공포에 질려 입을 딱 벌렸다. 우물 덮개 틈새로 검붉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썩은 물비린내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흙냄새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썩지 못하고 고인 피와 살, 그리고 응어리진 증오의 냄새였다. 피하세요, 서방님. 제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다급하게 외치며 우물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들썩거리는 우물 덮개를 짓눌렀다. 가녀린 여인의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천금만큼의 무게를 지닌 바위처럼 보였다. 덮개 아래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놔! 내놔라!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명수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말이 돼 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인의 하얀 소복 위로 검붉은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다.
우물 틈새에서 뿜어져 나온 원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부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핏발 선 눈으로 명수를 바라보며 그녀가 소리쳤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장 헛간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버님의 위패를, 그 위패를 태워야 합니다. 명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공포에 질려 굳어있던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아내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저 끔찍한 원혼과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침묵했던 그 세월의 대가를 그녀 혼자 치르게 할 수는 없었다. 명수는 헛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우물 뚜껑이 부서질 듯 털컹거리는 소리와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뛰었다. 어두운 마당을 가로지르며 명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집을 덮고 있던 그림자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그것을 감추려 했던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껍질을 깨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바람이 썩은 내를 몰아내고 새로운 공기를 가져다 주기를 명수는 간절히 빌며 어둠 속을 내달렸다.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이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두 여인의 절규가 뒤섞인 처절한 울림이 되어 밤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집안을 집어삼킬 듯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마당에는 짙은 그림자만이 가득했고 그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 혹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저택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마루 한가운데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혼을 달래기 위한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그 한을 불어줄 하얀 소복 한 벌, 그리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향로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서씨 부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 손을 모아준 자세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명수가 천천히 요령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맑고 첨아한 쇳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뼈 스며드는 한기, 누군가의 깊고 깊은 슬픔이 서린 냉기였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깔리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안방문이 덜커덩거리며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반이것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숨을 들이켰지만 명수는 동요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수의 눈짓에 서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병색이 완연한 시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하고 검푸른 기운이 또아리를 들끗 감돌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그 검푸른 기운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내 원한이 무엇인지 안다. 네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 집안을 맴돌고 있는지도 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라.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영혼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허공을 맴돌던 기운이 마치 울부짖는 짐승처럼 혹은 흐느끼는 여인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응어리진 한 그 자체였습니다. 명수는 시선을 돌려 바싹 마른 장작처럼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은 공포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 혼백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죄를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이 집안의 대는 여기서 끊길 것이며 어르신의 영혼 또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서씨 부인 역시 눈물을 머금고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이제 그만 편해지세요. 노인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메마른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아니 그곳에 서 있을 누군가를 향해 초점 없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노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했다. 내 명예가 더럽혀질까 두려워 살릴 수 있었던 너를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집안의 체면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을 방조하고 도움을 청하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던 비겁한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을 악몽 속에 살았다.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나를 데려가라. 내 목숨으로 네 한이 풀린다면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라. 노인의 통곡이 방안을 가득 채우자 사방을 휘감고 있던 검푸른 기운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던 살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추관문을 읊었습니다. 부디 이 사죄를 받고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미련을 털어버리소서. 가시는 길, 꽃길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가시밭길은 아니게 하소서. 명수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닿았는지 아니면 노인의 뒤늦은 참회가 영혼의 분노를 녹였는지 방안을 맴돌이던 한기는 서서히 따스한 온기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봄눈이 녹듯 검은 기운은 희미한 안개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서씨 부인은 보았습니다. 허공으로 사라지는 안개 속에서 언뜻 비친 슬프지만 이제는 편안해 보이는 여인의 희미한 미소를 말입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더 이상 이 집안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침상에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찬 신음이 아니라 평생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듯한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노인은 서씨 부인을 향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 내 며느리야.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잡고 있던 서씨 부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직전 가장 어둡지만 곧 빛이 찾아올 그 시간, 시아버지는 비로소 죄의 사슬을 끊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흉흉했던 기운은 아침 햇살과 함께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밤에 이 집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곡소리와 바람소리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밤을 지켜낸 것은 바로 서씨 부인의 지극한 정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정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서씨 부인을 칭송했습니다. 집안에 닥친 우환을 효심으로 극복하고 망자의 한까지 달래어 집안을 구한 열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고 서씨 부인은 상주로서 의연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칭송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남겨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가 어떤 희생과 추악한 진실 위에서 다시 세워졌는지를, 그리고 시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뱉어낸 그 고백이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비밀을 침묵 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떠난 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명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문 밖까지 나와 명수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솟아오르는 아침 해가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원한과 저주로 얼룩졌던 이 마을에도, 그리고 상처 입은 서씨 부인의 마음에도 언젠가는 진정한 치유의 날이 오기를 바라며 명수는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그 빛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용기 있는 참회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담 추적자의 6번째 챕터 구원의 새벽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가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수와 서씨 부인이 겪은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서늘한 여운에 남겼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가려진 진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슬픔을 찾아 떠나는 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기묘하고 더욱 등골이 오싹해지는 새로운 사건 기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기담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어둠이 내린 밤 가장 먼저 새로운 공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창문 단속 잘하시고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끝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밤 누군가의 서늘한 손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부디 악몽 꾸지 마시길.